저희는 찾아가는 해결사 서울 에너지 설계사라고 합니다. 서울 에너지 설계사, 서울시 에너지 설계사도 아니고 서울 에너지 설계사가 공식 저희의 명칭이고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뉴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게 된 거고요. 흔히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로 공공근로라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지, 도대체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는 얘기는 저도 작년에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뭔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시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면 또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일시적으로 어떤 주어진 일을 하고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큰 정책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가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뉴딜 일자리 사업은 실업 정책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주고, 또 좀 전에 강의하신 그 에너지시민협력관의 정의전 반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걸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는 건 본인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년에 주로 한 일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진단이나 컨설팅, 전기요금제 컨설팅. 여러분들 휴대요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 있죠. 휴대요금제 굉장히 복잡하죠. 전기요금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뜻은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잘 알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서 나에게 딱 맞는 그걸 쓰면 여러분들이 가게에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이 교육이 설계사를 뽑기 위한 시험 준비, 이런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틀 동안 배우시고 그냥 계속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집과 우리 이웃집 두 집 정도는 내가 전기요금 정도는 컨설팅을 해서 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된다. 쉽게 말하면 본전은 뽑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명이나 뭐 낭비되는 곳,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계몽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또 아시겠지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국가 에너지 위기 사태죠. 그런 거가 또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여기 특히 또 젊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기업체에, 올해도 그게 있는데, 기업체, 에너지 관련 기업체에 몇 달씩 파견을 보내서 실무를 좀 더 많이 익히게 하고, 또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라면 기업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춤 무료 에너지 진단. 저희가 작년에 총 1200개소 정도를 진단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나중에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한전 고객 번호가 있는 58% 정도 중에서 저희가 진단했던 그 중에 10%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량을 따지면 더 되겠죠. 한 10% 정도가 전기 사용량이 감소를 했고요. 주로 저희가 다녔던 곳은 음식점이나 유치원, 종교시설, 사무실, 학교, 뭐 찜질방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싶은데 절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 그런 곳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그 정의정 반장님께서 그 에코 마일리지라는 거를 이웃집 두 집 정도를 받아오는 거가 그 실기 과제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한숨 소리가 좀 나는 거를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에코 마일리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팁도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도 작년에 그런 걸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 팁도 드리고, 몇몇
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것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에너지 진단 보고서 샘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직접 아래 한글이나 엑셀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갖다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월별 전기 사용량이 있죠. 자, 2년치의 그 전기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런 그래프만 그려서 저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도 사용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어떻게 진단을 해준다. 또 그곳에서 그 절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 투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업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랑 연결해서 BRP 자금을 받는 데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토탈 컨설턴트라고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즉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는 얘기가 되죠. 자, 역시 똑같이 보고서 샘플입니다. 이렇게 현장 사진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은 뭐 집에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현장 사진도 찍고 보고서에 넣어서 정확히 어느 장비를 어떻게 절약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원 사업. 특히 또 이 밑에 보시는 LED를 교체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걸 교체했을 때 정확히 당신이 몇 년 정도면 전기요금 절약한 것으로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되는지 ROI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는 방법을 배우시고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교육을 듣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와, 저 많은 일을 내가 이틀 배워서 어떻게 다 해. 물론 오늘은 합격하기 전 이틀 교육이고요. 여러분들이 채용이 되시면 실무 교육으로 해서 추가 교육은 또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 현장의 그 캠페인 활동, 진단 업무 이외에 낭비 현장에 가서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개모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조명이나 냉방 쪽, 여름에 냉방이 문제죠. 냉방 쪽, 특히 또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 서울시에서는 전통시장을 각종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통시장 가보면 한 200W 수준의 백열전구가 켜져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보통 30W, 60W면 충분한데 전통시장에 가면은 200W짜리 백열등 생전 처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뭐 때로는 그냥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60W LED를 오늘 제가 만약에 뭐 다른 LED를 바꿔드린다 그러면 환영하겠죠. 근데 그 상인들은 원치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거를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장사에 지장 없다는 부분을 잘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교체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초록시장이라는 인증 이 마크도 붙여드리고 해서 현재 관악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전통시장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여기 써있죠. 화장실에 가면 손걸등 있죠. 전기 먹는 하나입니다. 여름에도 갖다 대면 따뜻한 바람 나오죠. 시원한 바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따뜻한 바람 나옵니다. 손건더기가 한번 돌아갈 때 사용하는 전기는요, 에어컨 수준입니다. 에어컨. 굉장하죠. 이런 것들이 모든 공중화장실 또는 마트 이런 데 가면 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손건더기 사용 안 해요. 그거 한참 말려도 시끄럽기만 하고 잘 안 말르더라고요. 비데에서 나오는 바람도 잘 말르던가요? 잘 안 말라요. 그냥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그냥. 자, 그래서 또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저희도 했지만 저희 이제 전력을 측정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또 대학교에 보면은 머문 자리 서포터즈 단이라는 대학생 그 봉사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또 실버 봉사단이라고 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전철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건조기에 뭐가 붙어 있나를 딱 보시면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와 서울시청이 같이 해서 만들어서 붙인 그 스티커, 한 손바닥만한 정도의 에너지랑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손건조기와 이마트 이런 데는 거의 모든 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 설계사와 머문자리 서포터즈, 실버공사랑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분들이 같이 작년에 수고해 주신 덕분이고요. 특히나 또 정수기가 참 문제죠. 관련해서도 이제 다 나가는데 정수기 같은 경우에 거의 24시간 여러분들이 언제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원수가 항상 스탠바이하고 대기 중이죠. 여러분이 탁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나오지. 여러분이 물을 드시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 안 되지만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좀 전에 나오셨던 정혜정 관장님은요, 물을 한꺼번에 끓여서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솥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밥을 하는 동안은 얼마 안 걸리지만 30분 정도 되지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밥을 하니까 보온을 하는 동안 거의 하루 종일 보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자, 저희가 개봉 활동한 내용들을 지금 글씨만 보면 조금 지루해지신 것 같아서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사진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입니다. 낮인데 저렇게 간판에 불은 태양차단이 켜 있어요. 제가 가서 이게 얼마나 낭비되는 일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껐습니다. 훨씬 보기 좋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으니까 광고해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참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전기를 절약해야 된다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약을 합니다. 근데 미처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음식점도의 부조장을 맡고 있으면서 많은 음식점을 직접 제가 다니면서 진단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찾은 건데,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쇼케이스 냉장고라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주, 맥주, 음료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있죠. 겉에서 보이는 쇼케이스 냉장고. 그거의 소비 전력은 보통 300W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불이 켜져 있는 쇼케이스 냉장고이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형광등의 전력은 40W 정도. 낭비라는 거죠. 손님이 있는 시간, 영업 중에는 그게 켜 있어도 되지만 24시간 보통 켜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집에 갈 때도 그냥 켜놓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점 주인이 저 형광등만 따로 끌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따로 안에 보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퇴근하실 때는 이 스위치만 끄면 40W가 절약이 될 수 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음식점에 가보니까 평균 3대 정도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균. 그런 것 같아요. 자, 서울시의 음식점이 음식점연합회와 공동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봤더니 10만 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10만 개에서 120만 원씩 절약을 한다면 무려 12만 kW 정도가 절약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건더기, 손건더기 하나가 돌아가는 거는 전부 25개가 켜져 있는 수준에, 물론 잠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불과 10초에서 20초 정도로 짧게 사용하지만 그 동안만큼은 백열전구가 켜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갖고 계시는 네모수기, 물론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 끄라고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네온수기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가 필요치 않거든요. 냉온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냉수만 먹을 수 있게 뒤에 있는 온수 버튼이 따로 있어서 온수만 끄고 여름에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겠죠. 요즘에는 또 얼음 정수기까지 나오죠. 얼음 정수기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수를 만드는데 전력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 그 다음에 냉수, 그 다음에 얼음, 이런 식으로 소비 전력이 틀립니다. 온수만 껐을 때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는데, 정수기 뒤에 온수 버튼이 아예 없는 제품도 있고요. 그런 제품은 저희가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따로 만드는 게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기밥솥. 많이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시 보시면 가정에 가 있으시죠. 아까 냉온정수기는 뭐 많이 보급이 안 되겠지만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가정에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열전구 20개 정도, 밥을 하시는 동안에는 백열전구 2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보온을 하시는 동안에도 백열전구 3개에서 5개 정도는 항상 켜져 있다. 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낮에도 집에 거실에 백열등이 켜져 있다면 바로 끄시겠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밥솥은
늘 그러려니 하고 안 끄신다는 거죠. 그 압력밥솥을 만드는, 그냥 전기밥솥이 아닌 그냥 일반 압력밥솥을 만드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온 기능을, 전기 없이 보온 기능만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보온하는 기능을, 전기만큼을 여러분들이 또 절약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또한 저희는 많은 교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그냥 뭐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9시 뉴스에도 출연을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설계사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서도 저희 취재를 나와서 실제 저희가 가정 에너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가정이나 상담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직접 보도도 했고요. 불과 한 일주일 전에도 MBC의 오전, 주부들이 보시는 오전 8시 아침 생방송에서도 이 에너지 절약, 아파트의 관리비를 절약을 하는 5가지 방법, 그래서 거기에도 에너지 설계사, 에너지 컨설턴트에 대한 방송이 나왔었고요. 이건 저하고 같이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설계사를 작년에 하셨던 분이고요. 예. 다른 분 다른 말 해줄 수는 없죠. 예. 저도 나왔습니다. 그 MBC 아침 생방송 오늘의 아침이라는 프로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에서의 낭비되는 요소인 뭐 전기밥솥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잘 모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혀보자 해서 TV 셋톱박스 있죠. 네. TV보다 셋톱박스가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저희 아파트 한 동을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만 왔다 가셔도 집에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텔레비만 끄시죠? 텔레비만 끄시지 않나요? 셋톱박스 다 끄시나요? 텔레비만 끄시죠? 선생님 대답해 주셨죠? 네. 노력한 만큼 항상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제가 하는데 물론 제가 하니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응을 안 해주시면 팁을 안 드립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선물을 드려서라도 호응을 돋구려고 합니다. 네. 그건 집에서 쓰시지 마시고요. 집에 다 있으시죠? 이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 받으시러 옆집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신청서 쓰는 거 하나 주세요. 그럼 쉽게 한 장만 받았죠? 그죠? 네. 또 한 장은 추가집 가서 이번 주 일요일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2장 금방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본인 집만 넣는 거를 수준으로 내드렸는데 이제는 에코마일리지가 회원수가 150만 명을 넘어가면서, 왜냐면 에코마일리지가 개인별로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구별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150명이면 적을 수가 아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가입한 거 확인서 출력해와 그러면 이거는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 근데 옆집이라고 해서 꼭 이웃집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하나는 일반 가정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식당 있죠? 식당 다 있죠? 또는 편의점, 슈퍼 이런 단골 가게에 가서 얘기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제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또는 이런 외부 강연도 나갑니다. 다른 에너지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강연에 나가 있고요. 대자랑을 조금 더 하면 그냥 서울 에너지 설계사 그렇게 치면 그냥 기사만 쭉 뜹니다. 근데 서울 에너지 설계사 한칸 띄고 김재중, 제 이름 잊어버리시는 분 없을 거예요. 동방신기들이 있으니까. 김재중이라고 서울 에너지 설계사 한칸 띄고 김재중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동영상이 뜹니다. 15분짜리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동영상이 뜹니다. 에너지 스쿨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조회수가 지금 별로 안 됩니다. 조회수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자, 이건 아까도 여러분들 보신 사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성문 별관에 가면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라고 있는데요.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로 저희 에너지 설계사 중에 몇 분이 여기 상주하시면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무려 방문자 수가 13,000명입니다. 올해 목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입니다. 올해 방문자 목표는. 가능할까요?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려울 것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안 했던 일 중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잠깐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 중에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빈곤층이라는 단어보다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설계사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ESS 배터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같은 뭐 그런 걸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심야에는 전기가 남죠. 네. 전기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서요. 원전을 얼마큼 세워야 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최대량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부족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갑자기 다리미도 쓰고 뭣도 쓰고 해서 갑자기 전기를 집에서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두꺼비 집 내려가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원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어느 한순간, 특히 여름이나 같이 이렇게 갑자기 모자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두꺼비들이 동시에 내려가는 거다. 이게 뭐다? 블랙아웃이라는 겁니다. 한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들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터폰을 눌러서 경비실에 연락을 하겠죠? 연락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연락이. 네. 왜? 경비실 인터폰도 다 꺼져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서 그러면 전화를 하면 될까요? 핸드폰 기지국 전기도 다 내려갔는데 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막자.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쓸 때를 기준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반대로 심야 같은 남은 시간에는 전기가 어떻게 돼요? 남겠죠. 이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지금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을까요?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발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전기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밤에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어디다 쓰냐면 지금 저쪽 노원구 쪽에 노원구 상계동 지역에 동사무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거를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장판을 연결해서 화물차 기사분들이 뒤에다 놓고 쓰는 그 장판을 놓고 저 뒤에 있는 배터리를 갖다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낮 시간에 밤 시간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연탄이라도 떼고 이러는데 그 연탄만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못 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라도 떼실 수 있게 이렇게 장판을 해주고 배터리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충전을 해서 계속 갈아드리는 그런 에너지 복지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입니다. 네. 서울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일을 하고 나서 11월 이후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이런 날이 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내년에는 내 일 뭔가 할 게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자, 지금 이번 주 일요일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큰 건물들은 특히 아파트 이런 큰 건물들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거는 보통 에너지 진단사 또는 에너지 평가사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설계사 전문 자격증이 없는 그냥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대전이나 상점에 방문해서 활동하는 에너지 설계사의 활동 정도는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 일을 하신 후에 진단사나 평가사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설계사로 되는 순간 나눔 배우 카드라는 것을 등록을 하시면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학원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낮에는 설계사 업무를 보시고 저녁에 학원을 다니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시험에 직접 응시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신다면 관련 업계에 많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쉽게 말하면 태양광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죠. 올해도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쉽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형태의 미니 발전, 마이크로 발전. 뭐냐면 아파트 베란다 햇볕 많이 들죠? 그 베란다에 그냥 걸어놓으면
한 달 쓰는 전기의 10에서 15%가 생산이 되는 그런 발전들이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50대를 설치하는데 50%의 지원금을 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8,000대를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8,000대를 할 예정이니까 아직 신청 시기나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보셨다가 딱 신청할 때 50대 제가 알기로 거의 뭐 몇 분 안 돼서 마감도 됐거든요. 8,000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등을 보셔서 계속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150명 중에 기업체에 파견을 됐다가 또는 기업체에 파견이 안 됐지만 우수한 근무 성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추천으로 11명의 취업 성과를 이뤘고요. 여기 지금 보면 그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에너지 분야, 공학적인 분야니까 아무래도 뭐 남자들이나 취업되겠지. 우리는 그냥 뭐 일만 계속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1명 중에 1호 취업자, 특히 그 취업된 업체 중에 가장 큰 곳에 취업이 되신 분은 여성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취업이 기업이 안 되신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하냐.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지금 저처럼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 작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서 에너지 환경협동조합, 에너지 교육협동조합, 적정기술협동조합 등등해서 7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 출자금을 내고 가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서 지금 에너지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마 한 달 내로 정식 등록이 마무리될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공모 사업에 여러분들이 뭐 조합이 아니더라도 3명, 5명 이렇게 지역 주민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거나 모임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에너지 절약 사업을 직접 여러분들이 추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한 분만 드렸는데 한 분만 선물을 안 드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리는 건데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걸 꼭 설치를 해보세요. 이름은 맹래, 외우기 쉽습니다. 솔솔입니다. 솔솔이. 한국전력에서 직접 만든 거고요. 요거 하나만 설치를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전기 에너지 관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 알아야 오늘은 좀 많이 썼구나, 내일은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사용량 입력하기의 버튼에서 여러분들 계량기에 있는 숫자만 그냥 쭉 입력을 해놓으면 나오고, 지금 나와 있는 건 실제 저희 집 데이터입니다. 저희 집에 요번 달 198kW 정도가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에 보시면 요 정도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뉴욕에서 내가 만약에 198kW를 썼다면 도대체 얼마의 요금이 나올까? 일본에서 썼다면 얼마의 요금이 나올까? 전 세계 3군데 정도의 그런 요금 비교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툴이 이 안에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툴이 됩니다. 옆에는 최근 5개월의 이런 비교치. 저희 집은 참고로 여름에 에어컨 돌릴 때 말고는 300kW를 넘는 적이 없고요. 지금 198kW 그러니까 저분 뭐 에너지 설계사라면 집에서도 우리 집보다 많이 쓰네 이런 분이 있을 건데요. 저희 집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4인 가족이고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근데 198kW 씁니다. 전기밥솥 같은 건 안 써요. 내원수기 안 씁니다. 불필요한 건 안 쓰고 필요한 건 씁니다. 저희 식구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컴퓨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과 미래, 여러분들 자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에너지 설계사는 작년 1기, 올해 2기 끝이 아니라 원전이 없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에너지 절약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교육 준비된 것 끝입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10시 45분까지만 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실습 과제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깥에 나가는 문에도 붙어 있고 아마 그 공고문에도 있을 텐데요. 서울 그 실습 과제물에 대한 양식은 서울시 웹하드라는 곳에 양식이 다 올라갈 거고요. 정확히 숙제를 어떻게 제출을 해라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서울시 웹하드에 다 나갈 겁니다. 잠깐 제가 그 서울시 웹하드 첫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웹하드 들어가라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셔서 제가 잠깐 서울시 웹하드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실제 여기서 뭐 서울시 웹하드에 여러분들이 뭐 가입을 하고 이런 절차는 없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시 웹하드에 접속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다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알려드리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꼭 아이디를 치기 전에 위에 게스트를 선택을 하고 아이디는 다림 112로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는 서울 2014. 아마 교재에도 아마 써있을 거고 저 문 앞에도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붙이고 들어가면 그 서울 에너지 설계사 과제물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예, 접속이 되고 나면 이렇게 뜹니다. 아래쪽은 여러분들의 PC, 노트북의 그 폴더들이고요. 요 위쪽에 에너지 설계사 교육 자료 있죠. 예, 오늘 내에 이렇게 교육을 한 모든 내용이 동영상으로 남겨져서 그대로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잘 못 들었다는 분, 늦게 오셨다는 분들은 집에서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옮기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또 보셔도 되고 과제물도 여기 과제물 폴더에 보시면 양식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 과제물은 대략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전기, 가스, 수도의 최근 3개월 사용량을 확인을 하셔서 좋은 거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쉽게 확인을 다 해줍니다. 1년치도 뽑아달라고 다 뽑아줍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기다 기록을 쭉 하시면 되고요. 그 작년 1년과 올해, 그러니까 올 최근 3개월과 1년 전의 3개월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집 에너지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숙제가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뒤에 요 페이지는 우리 집이 도대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인 가구고 어느 정도의 평수가 아파트에 산다. 이럴 때 우리 집이 진짜 절약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건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평균치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평균치. 나하고 똑같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나하고 똑같이 4인 정도 가족을 가진 집에서는 얼마를 쓰는지 알면 내가 더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절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옆쪽에 있는 식은 어렵지 않은데 교재의 몇 페이지면 교재에 보시면 이 개수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9제곱미터의 아파트다. 그러면 개수값은 얼마? 4인 가족이다. 그럼 개수값은 얼마? 이런 걸 쭉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표준 사용량이 나옵니다. 표준 사용량.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표준 사용량이 거의 300kW 정도 됩니다. 300kW. 저희 그 평수와 저희 가족수와 이런 것들 다 대입을 하면 300kW 정도 되는데 제가 198kW 쓰는 거니까 다른 표준보다는 적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보디서에도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보디서도 전에는 그냥 요금 얼마야? 이거만 봤지만 자세히 보시면 작년 대비 우리가 많이 썼다 적겠었다 또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다른 집은 얼마 정도 쓰는데 당신네 집은 얼마 정도 쓴다. 보디서에 자세히 남아있어요.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표준을 계산한 후에 우리 집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최근 3개월 나는 표준 가구보다 더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더 많이 썼으면 내가 왜 많이 쓴 것 같고 적게 썼다면 왜 적게 절약을 할 수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을 타이핑을 하셔서 출력을 해서 시험 보시는 날 출력한 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코마일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밖에 에너지 마일리지 가입 양식이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2장씩 가져가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집 한식, 딸내집일 수도 있고 처갓집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고
또 한 집은 가급적이면 3점을 하시라고 했죠. 3점. 예, 그렇게 해서 이 가입 양식을 적어오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받는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한 분은 뭐 벌써 한 장을 이미 받으셨죠? 월세 갖다 주는데 안 써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한 분 더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명단이 다 양성교육 참가자 명단 다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접수번호 1번 되어 있는 분 있으십니다. 1번. 보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멀리 계시면 던져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걸 두 장을 받으셔서, 아까 수령한 거랑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거는 이 종류에 작성해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요걸 작성을 해오시면서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이 멀티 때 멀티, 그럼 나는 멀티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받아? 그러죠? 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맨 밑에 나가요. 한 줄 더 써오십시오. 뭐냐면, 자, 에코마일리지를 신청을 하는 대신에 서울시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가정 또는 상점에 무료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받을 의사가 있다, 없다를 밑에 체크를 해오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신문을 한 줄 쓰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 가입을 했지만 뭐 누가 전화 와서 무료 진단 받으실래요? 이런 서울시 직원이 전화하는 거조차도 싫은 분도 있겠죠. 반대로 나는 평소 절약하는 것 같은데 너무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은 밑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맨 위에다가는 여러분들 그 명찰에 보면 여러분들 번호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숙제냈고 안 냈는지 다 체크하시거든요. 주최 측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와 항상 여러분들이 내는 과제물의 모든 그 다음에 시험 나중에 그 답안지에다가도 여러분들의 번호와 이름을 꼭 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체크가 되고 또 아직 여러분들이 그 개인정보 동의서라든가 의료보험 이런 사본들 아직 못 내신 분들은 그 위에 잘 보이는 데다가 번호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쪽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 두 장 받아주시고요. 다음은 그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는 본인의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거예요. 에코마일리지 사이트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여러분들이 쉽게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요거 JJ에게 메시지. 굳이 해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할 때 맨 밑에 추천인 쓰는 칸이 있어요. 쓸 사람 없습니다. 저거 쓰시면 됩니다. 추천 많이 했다고 상품 제가입이 없습니다. 그냥 비워놓기 뭐 하시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후에 맨 위에 가운데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 가입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가입 확인서. 자, 여기 가운데 출력하기 버튼이 나오죠. 출력하기 버튼이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뜹니다. 요거를 그냥 출력해오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능력을 기초 수준 이상 되시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출력해서 갖고 오는 게, 그리고 또 이거 출력하면 누가 제출했는지 다 모르잖아요. 번호도 안 적혀 있고 해서 이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본인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 에코마일리지 가입 양식을 따로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폼이 다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빈 칸만 메꾸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순번 자리에는 여러분들 명찰에 있는 번호를 적으시는 거고요. 그 맨 위에는 여기 세 칸이 있죠. 맨 위에 거는 여러분들 거 적으시는 거죠. 그 밑에는 이웃집 1번, 이웃집 2번 거를 적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가입자 성명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코마일리지 가입했을 때 했던 그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를 여기다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정 고객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기요금 계산서에 보면 그 고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번호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사진 보여드리면 다른 분 건데요. 자, 이렇게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으면 자, 이쪽 편에 이렇게 고객번호 해갖고 크게 써 있습니다. 더 쉽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다 서울에 사시죠. 01로 시작합니다. 서울은 무조건.
이 01로 시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고객번호 적을 때 010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010 아니고 그냥 01입니다. 01이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는 가정상점은 다 01입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 옆에는 뭐 계약번호라든가 그 계량기 번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적으시지 마시고 꼭 고객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빼먹었는데 이 에코 마일리지 받아오는 거 뭐 우리 시댁 가서 받으면 되겠다, 단골 상점 가서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이든 상점이든 서울 거만 받아오십시오. 경기도 거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서울 거만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서울 시민 아니면 에코 마일리지 가입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써와도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거만 받아오시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서울에 다 사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 가입 확인서를요, 컴퓨터에 보시면, 뭐 잘 모르시면 여기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화면 캡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메모해주세요. 모르시면 R 캡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다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예 과제물 양식 폴더에 R캡처는 공개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R캡처도 아예 넣어서 드릴 예정인데 R캡처를 받아서 화면을 캡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R캡처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R캡처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저장을 하셨다가 이 양식 밑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자, 이 칸에다가 여러분들 가입 확인서를 넣어서 그래서 넣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 기록을 하셨으면 이 엑셀 파일 시트 자체를 그냥 여기서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A4지 한 장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는 이미지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 거는 요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단하게 나머지 분들 에코마일리지 아이디라든지 한정 고객번호, 그분 가입 주소, 성명, 연락처 이런 것들도 요 표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물론 서울시에서 어디를 가서 진단을 해오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변에 상가라든가 뭐 이런 곳을 직접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을 것 같은 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진단을 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미리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과정이 나간 거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과정을 두 가지 중에 질문 주시죠? 그럼 마지막 과정을 하나 알려드리면 선생님, 네. 여기 모지서 네. 그 월세 사는 사람은 주인이 한 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대략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냥 그 금액 적으십시오. 대략적인 금액. 주인 거 예. 원래 고지서에 있는 거 전체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내 부분만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지금 질문 잘해주셨는데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한정 고객번호 없거든요. 그분들은 한정 고객번호 자리에 그냥 보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보조계량이라고 하는데 보조라고 적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꼭 집에 관리비 영수증을 다 보관해 놓으신 분들은 3개월치 보고 적으시면 되는데 나 그냥 돈 내고 다 버렸다 이런 분들은 관리사무소 가서 다시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끝나고 이거 가져가세요. 네. 일반 주택이요? 일반 주택은 고객번호 다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고지서를 잊어버리셨으면 사이버 한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한전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사이버 한전이라고 조회하면 한전 사이트가 뜨거든요.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사이버 한전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직접 조회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앞으로 그 사이버 한전을 많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게 되면 쓰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기타 자세한 방법들은 과정을 나갈 때 같이 제가 좀 추가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과정으로는 보조라고 적으시고 관리사무소에나 아니면 관리비 영수증에 나와 있는 킬로와트 수와 요금을 관리비 있어도 분명히 따로따로 다 나오죠. 전기 얼마, 수 얼마 다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시트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쭉 조사해서 여기다 적어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기밥솥 옆에다가 이제 그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써놨는데요. 수량 그냥 숫자 적으시면 됩니다. 1. 예. 전기밥솥 없다. 없으면 0이죠. 예, 당연히. 그럼 이주 끝났어. 전기밥솥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있는데 다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 집을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내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단을 해본다. 쉽지 않다 생각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정관장님한테 얘기해서 만약 틀렸냐는 보지 맙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냈는데 숫자가 틀려서 나는 빵점일 것 같아서 아예 안 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노력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원수기도 없으면 좋고. 자, 있으면 1 적으시고 뒤에 보면 라벨이 있죠. 또는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몇 와트다. 이게 나옵니다. 참고로 냉온정 수기는 뭐 냉수일 때 얼마, 온수일 때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다 되어있죠. 그냥 제일 높은 걸 적으시면 됩니다. 제일 높은 숫자. 그 제품이 최대로 썼을 때의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냉온정 수기 여러분들 보통 500W 정도 됩니다. 500이라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숫자만. 자, 이 냉온수기 우리 집은 24시간 계속 켜놔. 그냥 24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신 후에 계산기를 갖다 놓고 1 곱하기 500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옆에다 적지 마시고요. 여기 분명히 제가 알기로 그 엑셀 중급 이상 물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중급은 아니고 초급되는데 일단 난 신청하고 가야지. 자, 이런 분들의 해결 방안도 또 알려드릴 텐데 그런 분도 가급적이면 요번 기회에 엑셀의 기능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 여기를 수식으로 입력을 하세요. 요 세 가지 곱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식, 더하기, 요식, 더하기, 요식.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죠? 이게 엑셀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숫자를 가급적이면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곱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끝내려면 더하기랑 곱하기. 요 세 개 다 곱하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 쓰지 마시고, 최대한 컴퓨터로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숙제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해본 다음에 여기에 10가지 제품은 제가 이미 다 써놨습니다. 자, 그거는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10가지 제품은 모든 가정에 있을 만한 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건 다 하시고요. 맨 밑에 빈칸 5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 5칸은 5개는 여러분 요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지금 더 많이 있겠죠. 그것들 중에 요게 좀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은 것들을 5개 정도만 더 조사를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자제품 15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맨 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십시오. 이 표를 쭉 그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시는, 출력해서 보시는 순간 아마 느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실제 우리 집 200kW 전기요금 내는 중에 이게 제일 전기요금이 많이 내는 거였었구나. 그런 얘기 적으시고요. 또는 나는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냉온수기 이런 거 00 쓴 사람들은 뭘 쓸 수 있겠어요? 총평에. 나는 전기밥솥이나 냉온수기가 전기 많이 먹는 걸 이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절약이 됩니다. 절약을 했으면 절약한 노하우. 많이 썼으면 왜 많이 썼는지 이런 걸 그냥 서술식으로 편하게 가급적이면 맞춤법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양식을 작성을 하셔서 출력을 하셔서 요거하고 같이 맨 앞에 여러분들 번호와 이름 적으셔서 포치켓으로 탁 찍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할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만 드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 컴퓨터 기술이 중국이라고 썼지만 좀 딸리시는 분들은 그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평생학습 포탈. 인터넷 가서 조회하시면 서울시청 평생학습 포탈.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에서 정확히 3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URL을 외웠어요. URL이요, SLL이에요. sll.서울.go.kr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 딱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 강의. 여기에 첫 번째 사이버 학습 란이 보이시죠? 거기에
정보화 교실에 클릭을 해보시면 컴퓨터의 기초적인 것 또는 엑셀의 고급 과정까지 사이버 강좌를 여러분들이 IT 이쪽 보이시죠? 이런 IT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그냥 다 안 들으셔도 초기에 한두 시간 정도의 동영상 강의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엑셀을 배우신다 생각하고 들으셔도 과제물을 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난 진짜 여기에 어떻게든 합격을 해서 지금은 내가 좀 모자라지만 어떻게든 합격해서 이 미래지향적인 지속적인 서울 에너지 설계사에 꼭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시험을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